이유라든가 이 준척을 사용했을 거다, 확실히 사용했을 거다라는 이제 이유가 이제 저는 두 가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확신을 갖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런 부분하고 요런 부분하고 맞습니다. 선재 한옥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우리 목수들이 이 전통 건축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천부경과 이 주역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천부경은 이 천지인 사상이고, 천지인은 이제 동그라미, 이 네모, 세모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이 집 짓는 원리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집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지고 집 짓는 이제 방법, 순서,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이나 전통 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전통 건축은 동양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양 철학도 그렇고 전통 건축도 그렇고 항상 보면 이 중을 중요시 생각을 해요. 중. 그래서 한 개의 이 점에서 모든 게 이제 파생이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 건축도 그렇고 이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부경도 보면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아홉이 되는 그런 원리고, 주역도 보면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8개가 되고 8개가 64개가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듯이, 이 전통 건축도 중심에서 항상 뻗어나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을 중요시한다 요구하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늘은 이제 천은 이제 위아래를 중요시하고, 땅은 이제 지는 좌와 우를 중요시하고, 사람은 앞과 뒤를 이렇게 중요시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먼저 알고 있어야 집 짓는 순서나 원리를 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순서대로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일단 이제 우선 이제 집 지을 이제 터를 고르고, 터를 정하고, 그 터를 어느 정도 다지겠죠. 판판하게 이제 골고루 이제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이 중을 잡는 일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중심으로 잡을 것인가, 땅을 이제 판판하게 고른 다음에 어느 지점을 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좌와 우를 구분하는 것은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키는 순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중심을 잡고 이제 이 선을 이렇게 실을 하나 이렇게 띄워서 이제 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기준을 매기면서 얘를 좌우 이렇게 틀면서, 실을 틀면서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원리로 첫 번째 순서로 중을 잡고 이 방향을 잡는 그리고 방향을 잡는 방법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별을
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기준은 서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중을 잡고 이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이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말뚝을 받고 이 말뚝에 실을 묶어서 원을 하나 그리는 거죠. 말뚝에 실을 묶어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러면 이 실과 이 원을 하나 그린 이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에 다시 말뚝을 받고 큰 원, 이 큰 원을 하나 또 그리는 거죠. 이 반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원과 이 원이 이제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과 이 원이 교차되는 지점에 실을 이렇게 띄었을 때 실이 이 중앙선과 일직선이 된다. 그러면 이 연장선을 쭉 뻗어서 어느 정도 이 양쪽 끝에 이제 말뚝을 받고 이제 얘네를 가지고 이제 실을 하나 연장선을 이렇게 띄워 놓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집을 짓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하고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직각이 된 거지 정확한 직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직각 잡는 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평 잡는 거. 이 선이 높이 차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높이 차를 똑같이 수평을 맞춰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수평을 맞추는 역할이 보면 수평을 맞추는 역할이 어떤 사람들은 이 수평을 맞췄을 때 어떤 이들은 뭐 이 돼지 창자, 돼지의 창자를에다가 이제 물을 이용해서 물 수평을 맞췄을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제 접시물에 이제 물을 떠서 이제 수평을 맞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이제 바가지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물 수평을 봤다는 뭐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는데 어떤 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구덩이를 다 파가지고 물을 채워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들이 보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저는 이 수평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준척이라는 게 있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준척. 준척이 이제 준척 이렇게 쓰는데 이 준척에 이제 이 준척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준척은 이제 생김새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건데 구상해낸 건데 분명히 요런 이제 잣대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잣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목선을 하나 이렇게 튕기고 여기에 정확한 직각이 되게 이 선에 이제 목선을 하나 튕긴 다음에 이런 잣대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준이라는 게 보면은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평평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잣대가 하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 이름이 준척이었을 거다. 요거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방법을 사용했을 거라고 확실하게보다는 요 방법을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좀 확신을 갖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이제 준척을 이용했을 거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산발이를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이 발을 이용해 가지고 산발이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추를 띄어서 이 끝지점을 여기에 맞췄을 때 중에 맞췄을 때 맞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 준척을 갖다가 얘의
되면서 이 실선과 이 선이 일직선이 되면 이 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선을 연장되게 있게 되면 이 끝선과 이 끝선의 높이차를 같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잣대가 하나 있었을 거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돌려서 이 선과 이 선의 높이차를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 요 네 개의 점의 수평을 동일하게 수평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잣대를 이용하게 되면, 이 정추와 이 잣대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원리로 수평을 맞췄을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에 잣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수평이 같은 수평선상에 놓였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이제 실을 이렇게 띄워서 실을 하나 띄우고,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또 실을 이렇게 하나 띄우고,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실을 이렇게 하나 띄우고,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실을 하나 띄웠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 이 네 개의 거리가 같다, 똑같다 하면 여기는 완벽한 직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십자는 완벽한 직각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전 요게 기본 토대로 여기서 이 모든 게 이제 앞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옆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원리를 가졌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를 이 사각형을 가운데를 나누면 가운데 점을 찍고 이 선을 실을 이렇게 띄웠을 때 이게 이 중심과 일직선이 된다 그러면 이 연장선을 쭉 띄우고 이 연장선을 쭉 띄우고 이 지점의 가운데와 이 지점의 가운데가 찍고 이 선이 일직선이 된다 그러면 이 연장선을 띄우고 이 연장선을 띄우고, 그러니까 요 기본 틀 안에서 집이 다 지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 틀 안에서 집이 다 지어질 수 있고, 이게 바로 이 동그라미, 이 직각을 잡으면서 이 동그라미를 활용하고, 이 세모, 이 수평을 보면서 이 세모를 활용하고, 이 네모를 활용해서 이거를 등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얘를 지금은 두 개로 나눴지만 얘를 세 개로 나누면 10이지 12개의 방향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얘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360의 방향으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직각을 잡고 세모로 수평을 맞추고 이 네모로 등분을 하는 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짚짓는 기본 원리다. 요 틀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기본 원칙이고 원리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아주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보면 이게 이제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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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자예요. 제가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 기둥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걸 한번 예로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처음에 이제 동그라미 그릴 때 이게 6자가 되게 그리겠죠. 6자 해서 12자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자 지점이 있을 거고, 여기서 12자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분명히 실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표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거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실을 띄어보면 거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거리만큼 여기서 이 거리만큼 여기서 이 거리를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는 거고, 이 실을 또 여기서 이렇게 띄어봤을 때 이게 일직선이 됐다 그러면은 맞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고, 똑같이 이쪽도 보면은 12자의 거리에서 이 거리만큼 또 갔을 때 이 거리만큼 또 갔을 때 실을 띄었는데 일직선이 됐다 그러면은 맞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 이 두 개의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선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6자니까
이 거리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리의 길이만큼 이쪽으로 하고 똑같이 이쪽으로 하고 이 실을 이렇게 띄웠을 때 일직선이 된다. 그러면은 연장선으로 이을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이 이쪽도 이만큼 똑같은 거리를 갔는데 이게 이 실을 띄웠을 때 일직선이 된다. 그러면 연장선을 띄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직선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실을 하나 이렇게 띄우는 거고, 여기서 일직선이 된다 그러면 실을 하나 띄우는 거고, 그러면 이 주춧돌 기둥의 위치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둥마다 이 식반이 다 형성이 다 되게 돼 있고, 이런 기본 원리, 이 동그라미, 이 네모, 세모에서 나온다. 여기서 더 뻗어나가서 더 큰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더 작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집 짓는 가장 기본 원리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이제 꼭 짚고 넘어갔으면 했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지금은 시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준척이라든가 이 준척을 사용했을 것, 확실히 사용했을 거다라는 이제 이유가, 이제 저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확신을 갖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보면 어떤 이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집을 짓게 되면 육각형 육모정을 짓는 것도 다 이 원리에서 나오고, 이 팔모정을 짓는 것도 다 이 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육모정은 그 우리나라 거고, 이 팔모정은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철학에 대해서 이 동양 철학, 이 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이게 육모정과 팔모정은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이게 같은 원리인데, 육모정이 뜻하는 바가 있고 팔모정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육모정은 얘는 음이 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고, 얘는 이 양이 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이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음양 구분을 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또 이 철학적인 부분하고 이제 철학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조금 이런 원리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원리가 이 열십자로 이렇게 나누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모든 것은 이 원리에서 음양 오행이 나오고, 모든 게 이제 변화가 상생과 상극이 나오는 그런 이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이 집 짓는 원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